박근혜는 자신이 파면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한 모양입니다. 끝까지 환상 속에 그대로 살았던 박근혜입니다. 이 망극한 상황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K에서 다루었습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나와서 거들었네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죠, 현재까지? 이거 뭐 끝까지 무책임한 거죠. 네. 근데 왜 청와대 관저에는 왜 지금까지 있어?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뭐 짐을 못 싸서. 그쪽에서 네. 뭐 보안 시설이라고 하면서 네. 이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그러면 보안 시설에 민간인이 무허가로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 그거는 강제 퇴거시켜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쪽 보좌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일반인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엄히 처벌받는 거니까 그 점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해봤습니다만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청와대 정도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네.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됐을 때, 두 번째 기각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용이 됐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퇴소하고 네. 이렇게 이제 바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처럼 전혀 이제 그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무튼 뭔가 좀 처음부터 잘못됐고 깔끔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예, 심각한 거죠.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촛불의 감성을 들었어도 그래도 이거 탄핵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왜 어떤 데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막힌 것 같아요. 판단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네.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대신하도록 그냥 그렇게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났잖아요. 최순실이 업무 보느라고 바빠서 잠을 뭐 2-3시간밖에 못 잤다고. 근데 정작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서 편히 쉰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거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면 비서진들이 나중에 그 큰 짐들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증거 은폐하려고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 어디 옮길 거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으로라도 곧바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그럼요. 입장도 바로 표명을 해야지. 하다못해 일반 서민들 전세 빼줄 때도 그냥 바로 그날 사인하면 바로 그날 방 빼는데 네. 이거는 뭐 그 예의가 아니죠.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심지어는 뭔가 더 촉발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나오는 것도 문제네요. 국민들 다 지켜보는데 나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밤늦게 나오기도 그렇고. 밤에 나오면 됩니다. 밤에.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행보와 거치가 많은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자리를 떠서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우리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특검이 워낙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죽은 권력 물어뜯는 데는 선수들이라 예. 이제 더 이상 뭐 박근혜 씨를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졌고 이 새 정권 들어왔을 때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여론이 드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력하게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지금까지 뭐 수사에 불응하고 수색 영장 거부하고 그거에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하게 구속 수사를 할 만한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대면 조사도 해야겠죠?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특검 대면 조사 네. 그렇게 거부한 이유를 좀 짐작이 가는 것이 네. 그 녹음, 녹화 이거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마 녹음, 녹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면 네. 제 추측은 한 5분, 10분 앉아 있다가 네. 박차고 나와서 거짓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했다. 나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까 그 탄핵 선고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그 오늘 이제 그 청와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불응하고 예. 압수수색 영장 그 협조 안 하고 뭐 이런 사유를 쭉 댔어요. 그래서 헌법수 의지가 아예 박약하다 이제. 근데 황교안 총리가 그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결정권자였잖아요. 근데 황교안 지금 대행이 그거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거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황교안 총리의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있는 거죠. 그 헌재 그 인용 주문에 따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그 헌법을 위반한 거,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거도 절반의 잘못이 있지만 그 위반한 헌법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은폐하고 그 은폐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이제 그 검찰과 특검과 압수수색을 다 회방 놓는 거부하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또 절반의 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런 특검 연장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권한대행조차도 헌법소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더 이상 기댈 언덕, 즉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만드는 팟캐스트 탄캐스트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300억의 엄중함을 짚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해설을 하는데요. 박근혜에게 스스로를 지켜줄 진실이란 게 있을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의 핵심, 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라거나 블랙리스트, 결국에는 박근혜를 초점으로 한 그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을 정리해 준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탄핵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뇌물 사건이죠. 그걸 잠깐 보면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앞으로 선거 무대에 설까? 다행히 파면된 자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법 체계가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의 전국 전망, 한겨레 더 정치에서 다루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대로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같은 데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억울하다. 다시 한번 우리 뭐 쪽으로 한번 마음을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파면된 대통령이 5년간 공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다시 뭐 출마할 생각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공식 활동을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 8대0 그 만장일치 결정으로 또 국민 여론도 8대2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직에 쫓겨났는데 물론 뭐 보수층을 의식해서 어떤 다독이는 정도의 본인이 메시지를 내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아주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어떤 정치권에 큰 어떤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겁니다. 네. 이제는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당 이름은 바꿨지만 친박 세력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이제 안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박근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굉장히 당분간 시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하고 말씀하신 강성 그 친박들하고 그동안 달라왔거든요. 당 지도부도 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고 일단 헌재에서 결정이 오늘 나온 다음에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바로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수용한다. 헌재 결정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한편에 뭐 예를 들면 조원진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청와대 찾아가서
대통령 만나려고 하다 결국 못 만났지만 돌아오기도 하고 거기 그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또 같이 행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헌재결정 존중은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마 뭐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지역구도 이제 대구 경북 중심에 이제 의원들 친박 의원들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이제 그 지지층을 아예 지금부터 배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좀 뭔가 이렇게 추슬러가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떼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당 지도부와 좀 엇갈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격화되면 내분이 좀 계속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전체가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당론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친박 또는 진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당 지도부에서 끝까지 이제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는 탄핵에 대한 반대 또는 그냥 방치, 승복 이 정도로 이제 양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다시 결속할 가능성도 있고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열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김태규 기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정치를 오히려 하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내부가 분화되면서 바른정당과 뭐 정계 개편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자세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결속을 해서 뭔가 좀 야당이라도 좀 철저히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현명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이제 대선이 이제 2달도 안 남게 됐고요. 그러면 어쨌든 공통의 목표였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장 정당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또 대선 주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 메시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당장 오늘 뭐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요. 잠깐 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될 때다.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표는 팽목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반목과 갈등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금 뭐 그 기존 스탠스대로 조금 상대적으로 선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또 부패 세력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자. 근데 취지는 대체로 다 통합, 화합, 미래, 치유 뭐 이런 메시지죠. 당분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바른정당 쪽 대선 주자들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분열과 대립은 이제 오늘로서 끝나야 한다.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제 모든 정파는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이 강조점은 조금씩 다른 걸로 그렇게 읽힙니다. 네. 이 탄핵 인용, 파면이 사실은 그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판을 흔든다거나 어떤 뭐 후발주자들한테 역전의 기회를 주는 뭐 판세가 달라지는 이런 계기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중심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의 주인공인 문재인 전 대표를 놓고 이제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걸 무너뜨리고 다른 대안을 찾을 거냐. 아마 유권자들도 이제 거기에 좀 뭔가 관심을 놓고 그동안 조금 그 견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후보자들 하나하나를 좀 더 다른 그 기준으로 보는 이제 조건은 됐죠. 예를 들면 뭐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걸 던지면서 이제 그 개혁 세력 다 모이자 비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김종인 전 의원도 지금 당을 나와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그런 그 범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그 던질 그 모멘텀이 된 거는 있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정계 개편이 되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분들이 과연 그 명분과 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계 개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쪽 보좌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일반인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엄히 처벌받는 거니까 그 점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해봤습니다만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청와대 정도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네.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됐을 때, 두 번째 기각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용이 됐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퇴소하고 네. 이렇게 이제 바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처럼 전혀 이제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무튼 뭔가 좀 처음부터 잘못됐고 깔끔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예, 심각한 거죠.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촛불의 감성을 들었어도 그래도 또 들 전세 빼줄 때도 그냥 바로 그날 사인하면 바로 그날 방 빼는데 네. 이거는 뭐 예의가 아니죠.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심지어는 뭔가 더 촉발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이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나오는 것도 문제네요. 국민들 다 지켜보는데 나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야반 도주 하듯이 몰래 밤늦게 나오기도 그렇고 밤에 나오면 됩니다. 밤에.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행보와 거치가 많은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좀 박주민 의원님이 자리를 떠서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우리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특검이 워낙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죽은 권력 물어뜯는 데는 선수들이라 예. 이제 더 이상 뭐 박근혜 씨를 박근혜는 자신이 파면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한 모양입니다. 끝까지 환상 속에 그대로 살았던 박근혜입니다. 이 망극한 상황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K에서 다루었습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나와서 거들었네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죠, 현재까지? 이거 뭐 끝까지 무책임한 거죠. 네. 근데 왜 청와대 관저에는 왜 지금까지 있어?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짐을 못 싸서. 그쪽에서 네. 뭐 보안 시설이라고 하면서 네. 이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그러면 보안 시설에 민간인이 무허가로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 그거는 강제 퇴거시켜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거 탄핵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왜 어떤 데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누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판단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네.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대신하도록 그냥 그렇게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났잖아요. 최순실이 업무 보느라고 바빠서 잠을 뭐 2-3시간밖에 못 잤다고. 근데 정작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서 편히 쉰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걸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면 비서진들이 나중에 그 큰 짐들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증거 은폐하려고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 어디 옮길 거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으로라도 곧바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그럼요. 입장도 바로 표명을 해야지. 하다못해 일반 서민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졌고 이 새 정권 들어왔을 때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여론이 드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력하게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지금까지 뭐 수사에 불응하고 수색 영장 네, 거부하고 그거에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하게 구속 수사를 할 만한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대면 조사도 해야겠죠?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특검 대면 조사 네. 그렇게 거부한 이유를 좀 짐작이 가는 것이 네. 그 녹음, 녹화 이거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마 녹음, 녹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면 네. 제 추측